안녕하십니까. 문종탁 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방금 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11시 2025년 4월 4일 미신적인 얘기 많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세례명도 얘기하고 2024 헌나 8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예상했죠.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파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비극인데요. 아직 그래도 헌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전환길 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올렸었는데 그때 비판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희망과 예측은 다르다. 그리고 저는 탄핵될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을 했는데요. 그 이후 오늘 한자 보이세요? 이게 선고 요지죠. 이번 선고 요지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 중에서는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밥맛 없다 이러면서 식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문정탁 TV 구독자 여러분들 수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여타 채널보다 다 높으시니까 제가 또 의무감에 점심 안 먹고 그리고 또 여기 근처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인부들이 나갔는데 드릴 소리 나고 시끄러우면 또 못하니까 빨리 찍어 보겠습니다. 요지 빨리 하고 또 정리해서 깔끔한 영상으로 또 올려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한글 파일 제가 정리하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적법 요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김계리 변호사 저희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각하 그 본안 들어가기 전에 이 탄핵 사건 청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본안 판단할 필요도 없다. 각하시켜라,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걸로 쓰는 공격 방법이죠. 방어 방법이죠. 정확히는 이 사건 개헌 선포가 사법심사가 대상이 되는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면 심사할 수가 없죠. 예전 논리였습니다. 옛날 분들 저한테는 한참 법조 선배들도 통치행위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는데 그 옛날 얘기죠.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취소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은 다 통치행위라고 하겠죠. 내가 통치행위 하려고 한 거야. 그럼 헌법 법률 위반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헌법 취소 수호하려고 하는 게 탄핵 심판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 사법수사 대상이 안 돼서 각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국회 법사위. 법사위는 이제 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인데 사실 저도 변호사지만 법률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많이 아시겠죠. 하지만 법의 전문가는 아니신데 법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또 청구인 대표로 참여해서 앉아 있었고 오늘 또 끝나고 기자회견도 하셨죠. 어쨌든 법사위에서 조사 없이 탄핵 소추가 의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미국은 피칭 탄핵하려고 그러면 절차를 많이 거치죠. 근데 우리나라 좀 급하잖아요. 저도 이제 급하시니까 빨리 점심도 안 먹고 빨리 올리고 있지만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한 게 적법요건 위배 아니냐? 조사하고서 탄핵소추안 의결해야지. 그런데 헌법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겼고 있고 입법에 맡긴다는 건 법에 맡긴다는 거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국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지 말지 국회의 재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 조사 없다고 해서 탄핵소추 부적법하지 않다. 됐죠? 세 번째, 일사부재의 원칙. 이게 좀 강한 논리였어요.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제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게 일사부재 원칙 위반이니까 각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한번 주장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죠. 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기에서 투표 불성립되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다음 탄핵소추안은 임시회기 중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에 반하지 않는다고 혼자는 받습니다. 하지만 정영식 보충 의견 있죠. 정영식 재판관 또 뭐 보수 재판관이라 뭐 보수 쪽에서 보수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탄핵 반대하면서 시위하셨던 분들은 정 재판관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던 건데 보충 의견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탄핵하면 안 되니까 발의 횟수 좀 제한하자 이런 입법 하자 이 정도 보충 의견을 그쳤지 파면하면 안 된다. 탄핵은 기각이다 각하다 그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자,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됐죠. 그러려면 왜 했는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 라이브에서 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제 칼럼 찾아보시면 정권은 우스워져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이 되었는지 여부. 피해가 없으니까 뭐 우리가 탄핵까지 하면서 보호하려는 뭐 이익이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했겠죠. 하지만
계엄이 해제돼도 이미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죠. 계엄 이미 했잖아요. 나중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범죄가 기수에 이르면 그 다음에 범죄를 멈추더라도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은 이미 됐고, 그래서 탄핵 사유는 이미 됐다. 그래서 심판이 부정돼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또 핵심이었죠. 뭐였습니까? 예. 소추 의결 처음에는 내란죄 등 헌법 위반 행위를 넣었어요. 근데 탄핵 심판 청구한 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고 안고 없는 찐빵이다. 짜장 없는 짜장면이었나요? 그런 주장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란죄가 제일 큰 거였는데 왜 내란죄 빼냐? 근데 내란죄는 형사니까 형사 재판에서 다투고 헌법 재판 할 때는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기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예.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사 재판으로 가려지겠지만 어쨌든 계엄 선포하고 국회 군 동원하고 경찰 동원한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같은 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추 사유를 철회하거나 막 변경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허용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죠. 소추 사유 부분적으로 사실관계 동일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해가지고 저희들 뭐 형사소송법 할 때 많이들 배우는데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나중에 있었는데 탄핵 심판 청구할 때는 소추 사유로서 빼는 건 상관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부분 이런 얘기했죠.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건데 아니 내란죄 없었으면은 우리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탄핵 소추 찬성 의결 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가정이죠.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랬으면 이랬을 것이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니다 이랬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네, 내란죄 없었으면은 예, 탄핵 소추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연설을 받아서 냈다면 그럼 가정주 주장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뒷받침할 근거도 있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나 탄핵 소추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 탄핵을 돼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던 거죠. 대통령주의를 탈취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권 남용됐다. 이건 남용이다, 권리 남용.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했다고 봤죠. 그 다음에 피소추권 헌법 위반이 일정 수준으로 소명됐으므로 소명이라 했죠. 증명이 아니라. 예, 이 제가 가처분 전문이니까 이거는 이상하게 나오죠. 예, 법 재판에서 법관을 일단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소명됐으므로 남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판 청구가 불법이면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본안 판단 안 하겠죠. 하지만 청구가 적법하니까 본안 판단 이제 넘어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증거 법칙도 컸죠. 제가 그때도 한번 지적했는데 이거 많이들 지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가 형사도 전문이죠.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예, 부인하면은 그 사람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증인신문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피신조서 썼던 거 예, 그냥 보면서 인정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왜 적법조차 어기냐? 그러면서 제 연세대학교 모교 엄청 유명한 헌법 교수님이죠. 허영 교수님. 예, 그런 거 적법조차 다 위배하고 하냐 이랬는데 이미선, 김영두 보충 의견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완화하여서 적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은 탄핵 심판은 왜 탄핵 심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본 거고 이미선 이분은 이제 홀가분 하겠네요. 4월 16일인가 18일 나가시죠. 근데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한 부분이 예, 김복형, 조한창 예, 보수에서 막 이분들이 기각할 것이라 했는데 전 이분들도 기각 안 하고 전원 인용될 거라고 봤죠. 하지만 이분들은 전문법칙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분이 상충되는 거죠. 이렇게 가치관이 갈립니다. 제가 뭐 가치관이 다 똑같으면은 AI한테 재판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가치 판단을 볼 수 있다. 저는 옛날 때 이거 한글은 법원에 제출할 때 이런 조사로 끊기는 거 싫어서 딱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적법하니까 그러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죠.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고 그러죠.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소추 사유별로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받고 국회에서 이렇게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헌법 법률 위배했고 그 파면할 만큼 중대한 거니까 파면시켜 주세요. 이걸 보겠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죠. 이 사건 계엄 선포한 거랑 그리고 제가 이게 제일 크다고 그랬죠. 국회에 군경 투입. 이거 전 세계 중계됐잖아요. 빼박진 거죠. 그리고 포고령 발령. 포고령도 좀 이상했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한다고 갔죠.
법조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자, 이런 5가지 보면 재판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5가지 사유가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의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할 수도 있죠. 결정에 대해서. 하지만 비판을 하는 것이지 뭐 다 때려 부시고 그거 진짜 내란이죠. 그건 절대 문종철 TV 구독자들은 하지 마시고요. 굿모닝 CC벨님 Have a beautiful day. Peace and love. 예, 잘생겼다. 슬기로운 독후 생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실물이 난데 사실 이렇게 보면 열악합니다. 예, 지금 크로마키 띠롱크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완전 붓고 이상하게 나오는데, 예, 슬기로운 독후 생활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실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CC벨님 같은 경우는 외국분인 것 같은데, Hi CC벨, nice to meet you.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번 김수현 이걸 영문으로 올렸더니 해외 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셔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걸 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헛소리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동시 시청률 수가 그래도 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안으로 들어갑시다. 헌재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반대하려고 해도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야지 비판하고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만하다 수긍할 수도 있겠죠. 알아야지. 자, 이 사건 계엄 선포. 그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TV에서 저도 봤는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죠. 갑자기 뭐 누가 나와가지고 의자 땡겨서 앉혀져가지고. 근데 헌법하고 계엄법 법치주의죠. 대통령도 헌법 최상위법과 계엄법 따라야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있어요. 실체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절차는 보겠습니다. 실체 요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환돼서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에 현재 곤란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이게 있어야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편안하게 집에 있었고 저도 누워서 TV 보다가 갑자기 봤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당이 다수의석 차지해서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탄핵소추 추진하고 뭐 이거 잘못됐죠 사실. 일방적으로 입국권 행사하고 예산 삭감 시도하고 이게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이게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뭐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판단입니까? 아까 절차에서 봤죠. 이것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되면은 이 판단이 잘못됐는지 이 행위가 잘못됐는지 사법심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피청구인 추인한 다음에 계엄 선포 전까지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죠. 이거 지적을 또 했어요. 문영배 재판장님도 뭐 좌판이 뭐니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만 근거해서 우려를 낳았다. 이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항상. 그러나 저희 우려했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드릴 소리가 나지만 많이 들리시나요? 많이 방해가 되실까요? 네, 거의 안 들리면 다행인데요. 들리시면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중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 개헌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사 절차만 있었다. 그때가 계엄 선포가 12월 3일이었나요? 예. 그 당시에는 검사 1인하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어요. 그때 이 둘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나중에 줄탄핵 하고 그런 거는 나중이거나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과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법률안들. 예, 야당 민주당이었죠. 그 다른 당이나 제2요구. 예, 이게 거부권이죠. 공포 보류. 예, 그래가지고 법률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비상계엄해가지고 막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만든 거 누굽니까? 사실 윤석열이 당시 총선 때 대파 이상한 얘기하고 그리고 정의 공정으로 군대 안 갔던 대통령이었는데 검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깜빡 보낸 걸로 일약 스타 검사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적으로 감싸고 돌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호주 대사 임명 강행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든 것도 사실 윤석열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정무적인 거니까 빼고. 그리고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에 계엄 선포 당시에 2024년도 예산 집행하고 있었죠. 2025년도 예산안은 다음의 일이니까 이거 본회의 의결도 전이라 이거를 비상계엄 선포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 입법예산 심의들 권한행사가
이 사건 개헌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니까 실체적 요건의 위배라고 봤습니다. 자, 국회 권한행위와 위법 부당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 제의 요구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탄핵을 국회도 많이 했지만 거부권 행사도 역대 최고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다 본 겁니다. 자, 피청구주 부정선거 의혹. 이거는 좀 사실 또 이게 보수 우파라고 보기도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윤석열이 당선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뭐 대규모에서 다 부정선거를 깜짝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나중에 제가 선관위 공무원하고 같이 합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돈 버는 변호사들도 있던데. 뭐 해소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혹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습니까? 그랬으면은 부정선거가 뭐가 있는지를 밝혔어야죠. 부정선거의 의혹이 아니라 증거들이 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은 있겠죠. 정당성이. 그리고 정당이 선거 보면 중간선관위 CCTV 영상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 수검표 제도 도입, 대책 마련 뭐 이런 것 때문에 피청구인이 꼭 비상계엄만 해야지 의혹 해소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할 때 볼 수 없다고 봤고 또 다른 실제 요건이죠. 비상계엄은 뭐 왜 심각한 겁니까? 병력, 군이 투입되니까 군사상 필요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 권한상 국정마비 상태가 뭐 부정선거 의혹이 이걸 정치적 제도적 사법수단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무력 동원해서 이렇게 할 거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군에서 지배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얘기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성 계엄 계몽령 뭐 김계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계몽이 계엄법에서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스스로 계엄법 법 위반을 자백한 게 돼버렸습니다. 뭐 김계리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헌법재판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여론을 위해서 또 그래야지 동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는 변호사로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고성 계엄이 호소성 계엄 이거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아니고 국민을 계몽하려고 계엄을 한다. 그러면은 전 국민 담화를 하던가 그렇게 했으면 충분했겠죠. 이건 너무 좀 크게 나간 거죠. 애가 잘못했다고 애를 칼로 찌르면 안 되죠. 타일르고 말 안 들으면은 뭐 손 들고 서 있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경고성 호소형이라고 하기에는 군경 동원해서 국회 권한행사 방해하고 헌법 법률 위반 행위까지 나갔으니까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도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자,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가?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계엄사령관 뭔 잘못입니까? 육군 사령관이었는데 사람 되게 좋아 보이죠? 뭐 박완수 뭐 사령관이었나요?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분인데 이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맡았겠습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사령관 임명해버리니까 사실 지금 깜빵 같잖아요 다. 자, 피청구진이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님이 이 사람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래 변호사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한번 보자고 이거죠. 근데 여기 보이면 절차 요건 위반했는데 왜 위반했냐? 계엄의 구체적 내용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심의는 심사숙고해서 의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통보만 한 거죠. 갑자기 들어가서 발표해버리고 그리고 국무총리랑 관계 부서원들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죠. 부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기가 보고했다고 책임지겠다고. 문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시행일시 시행정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고 뭐 국회 통과는 방송 나오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뼈아프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거. 지금 1980년 서울의 봄이 아니잖아요. 벌써 그 이후로 거의 45년이 흘렀는데 이건 맞죠.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대는 적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하는 거죠. 국회는 대통령과 함께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곳이죠. 국회의원들 다 누가 뽑았습니까? 문정세 TV 시청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이거 다 봤죠, 여러분? 헬기가 오잖아요. 강철부대 찍는 줄 알았죠. 707 제가 707 욕하면 안 된다, 비난하면 안 된다 명령에 따라서 간 거고 여기서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가 안 된 거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유리창 깨고 막 이거 그때 봤죠? 유리창 깨고 들어갔죠.
어쨌든 총 들고 들어가고 이 부분은 내란에서 제대로 가려질 겁니다. 예, 육군 특수전 사령관한테 특전사죠. 이런 거 다 통과라는 꽉이었나요? 의결종소수 안 됐으니까 문 부수로 안에 내용 끄집어내라. 이건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증언을 한 겁니다. 경찰청장 뭔 잘못입니까? 저 이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혈액암이라고 들으셨는데 또 계엄 사령관 이분들한테는 포고령을 알려줬죠. 직접 전화했죠. 경찰청장한테 국회 출입 차단했다고 경찰청장도 밝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일부 담장 넘어가는 거, 뭐 일부 의원들을 오보하면서 찍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열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다 중계가 됐죠. 예. 국방부 장관, 국군 방첩사령관 여기 다 충안구 선후배들이죠. 뭐 국가 장난입니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위치 확인은 지시한 게 맞다고 합니다. 잡으란 거는 인정 안 됐지만 1차장한테 지원하라고 말한 것도 맞습니다. 위치 확인 요청 이거는 첨예하게 다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란인지 아닌지 따질 때 하겠죠. 어쨌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 때 아니에요 해제하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견제가 있어야겠죠. 그럼 대통령만큼 민주도 정당성 있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국회의원 출입 통제하고 끌어내려고 지시하고 이런 거는 국회의원의 시민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한 거죠. 정당활동 자유 침해한 거고요. 자, 이게 또 핵심이죠.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고 나라 위에서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죠. 예. 국회 권한행사 막는데 정치적 목적, 대통령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 투입해가지고 군인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 의무에 반하는 일을 하게 시킨 거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자기 부하들이 깜빵 가 있는데 이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군을 자기 정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차제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고령. 포고령 자체로 문서로 남은 거니까 그걸 읽고 앉아 있었잖아요. 이건 빼박 진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 진짜 코미디였는데. 여기 그건 없네요. 뭐 전공의들 안 오면 처단한다. 이거는 쓰기에도 쪽팔렸는지 안 썼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주인 포고령 통해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예, 국회 활동을 비상계엄으로 금지할 수 없죠. 근데 국회에 딱 들어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엄 해제할 수 있는 거 국회 권한이라고 했죠. 헌법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들을 위반했다. 예, 대통령이 다 위에 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처단한다 뭐 이런 얘기 헛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다 영장주의 위반이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행동의 자유 침해했다. 직업의 자유는 전공의들에 대한 거일 수 있겠네요. 음모론자들 있죠. 선거 음모론자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영장 받고 해야죠. 법원이 발부하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 병력동원해서 이렇게 되면은 압수수색 할 때 영장, 법관이 이런 걸 검증하고 사법부에서 브레이크 걸려준 게 없죠. 그냥 대통령이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야 가서 걔네 집 다 압수수색해. 야 거기 다 압수수색해. 이러면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영장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인신에 대한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 인권이 발전해야 되는 방향이고 근대법, 현대법으로 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이에요. 여기 뭐 당사자들 휴대전화 압수하고 이게 영장 없이 그냥 한 거죠. 전산시스템 촬영하고 영장 없이 해서 영장주의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 침해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저도 법조인이죠. 근데 저는 그 정도 네임드는 아니라 여기 보면 전 대법원장 김명수 근데 이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전 대법관 뭐 50억 클럽의 그 권순일 대법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있는 사람인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함부로 위치 확인하고 법관들 언제든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압력 가는 거는 사법부 독립도 침해한 거죠. 속된 말로 가재는 개편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데 헌법재판관들도 다 법관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뭐 대법원장까지 대법관까지 체포 목적으로 위치 확인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사법부 독립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돌아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근데 이미 답이 나왔죠. 전 듣고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형용 모순이죠.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게 요즘 보십니까?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는 고생 많았다. 이런 제주도. 저도 외가가 제주도 아닙니까? 근데 재밌습니다. 초반에 재밌었는데 아이유가 이제 문소리로 바뀌면서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까지 막 팔면서 다 큰 성인 딸내미 막 뒷바라지하는 거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못 보겠더라고 뒤로 갈수록. 근데 앞부분은 참 굉장히 좋습니다. 힘든데 막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희생하고 이런 거 추천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형용모순, 소리 없는 아우성 그게 나옵니다. 예,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벌써 다 했나요? 아이유와 박보검이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아이유가 문학소녀였죠.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얘기하는 형용모순 그 시적인 거지만 이렇게까지 위반한 거를 뭐 위반하고 뭐 위반하고 헌법 위반하고 법 위반하고 다 얘기했는데 중대하지 않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왜 중대한지 마무리하면 보겠습니다. 자, 국회와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할 목적으로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서 압수수색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포고령 발령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로 침해했다. 내란 위헌범이죠. 근데 어쨌든 포고령 발매해서 정치활동 금지하고 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 문제가 있죠. 그런 거 자체로 헌법질서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겁니다.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국회가 했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제 개몽됐으니까 자 철수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죠. 시민들이 저항했죠. 저희 국회에서 소화기 터트리고 막 이랬을 때 사실 최루가 쓴 줄 알았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대테러 진압부대였으니까 707이나 이런 데 특전사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소화기 터뜨리고 이런 건 보좌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저항하고 그때 국회 앞에서 사람들이 막 나가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 제가 뭐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총은 어떤 겁니까? 9.11 테러 당시에 왜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가서 박을 수 있었죠? 무역센터, 트레이드 센터에. 총으로 위협했고 칼로 위협했기 때문이죠. 그 훨씬 많은 수가 있어도 그런 무력 앞에서 제압 당하는 겁니다. 군이 무서운 건 그런 거죠. 살상무기 총을 들고 있었을 때 위에 두두두두 총만 쓰고 야 다 꿇어 꿇겠죠. 한 명만 팍 총을 쏴서 죽이면 다 제압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안 했죠. 아주 소극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또 국회의원인지 무슨 대변인인지 여자는 총 잡고 막 자기가 뭐 뺏는 것처럼 약간 좀 오버하던데. 전시였으면 그냥 총 쏴서 죽죠. 근데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했다. 그렇게 피처분부의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빨리 끝냈다. 해제했지 않냐 이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계엄 해제의 원인은 시민들의 저항하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지 뭐 대통령이 끄집어내 이런 게 됐으면 계엄이 됐겠죠. 대통령 권한도 대통령이 뭐 신입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그럼 우린 왕정이죠. 공화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 어디까지 헌법에서 부여받은 겁니다. 국가 긴급권은 가장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 거죠. 국민 기본권 제한하고 군이 동원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헌법에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해서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했죠. 사람들 다 이거 갖고 나눠줘서 찬반양론으로 싸우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많은 소추해서 고위공직자 권한 행사 탄핵 심판 중 정지가 됐습니다. 이건 이해해요. 야당 당규로 의결했어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이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어요. 야당 그렇게 많이 만든 거는 대통령이 총선 실책이라고 했죠, 제가. 하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국정 마비되거나 국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더라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죠. 이거는 충분히 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러나가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but 피청구하고 국회가 대립이 국회만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민주주의가 뭐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군대 투입해가지고 계엄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래서 헌법상에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조화되는 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회도 소수 의견 존중하고 여당이 소수가 돼버리는 좀 우픈 일이지만 정부랑 관계에서도 대화 타협해서 결론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니까 국회 너도 잘한 거 없다 얘기를 해준 거죠. 하지만 피청구인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 대상을 존중했어야 합니다. 좀 피청구인 국회 개무시했죠. 뭐 이재명 싫은 거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이재명 어쨌든 지금 벌써 이재명 이렇게 되면 대통령 거의 제일 유력한 후보가 되겠죠. 만든 것도 또 윤석열이네요. 피청구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했어요. 근데 무시하고 아예 보지도 않았죠. 그런 옹졸함과 고집 이런 것들이 극한의 정치 대립을 만든 걸로 본 거죠.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정치 전체를 허무는 것 민주주의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자, 다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견제 균형할 게 비상계엄이 아니라 헌법에 맞게 했어야 합니다. 2년 후 치러진 취임하고 2년 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말했죠. 총선
피청군이 국정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어요. 피청구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겠죠.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하지만 야당 지지한 국민의사를 아예 배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국민의 뜻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남용의 역사를 재현. 예, 이거 예전에도 안 좋았던 역사를 재현했죠.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문화도 쓰면 좋은데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 혼란야기 이건 맞죠. 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죠. 국민의힘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영남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뽑아준 51%였나요? 별 차이도 안 났죠. 그 초월해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사회 공동체 통합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거를 위반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군경 동원해서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대한민국의 신입을 중대하게 배반했습니다. 안타깝죠. 결국 피청구인 위헌 위법 행위, 국민 신임 배반한 거죠.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중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서 피청구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이게 훨씬 크다는 거죠.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 줄거로 놔둘게요. 이게 이유예요. 피청구인 대통령이죠. 이 법 위반이기가 법에는 헌법도 있고 아까 봤던 뭐 개헌법도 있고 국회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위반은 했고 중대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법 위반, 파면할 만큼 중대. 그러므로 파면을 없는 헌법소 이익이 이 이익 형량이라고 하죠.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죠. 재판과 전원일체 의견으로 주문 선고합니다. 탄핵 선고 사건으로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2분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2분입니다. 예. 제가 선고하고 밥 안 먹고 정확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동안 했습니다. 점심 안 드시고 이거 보신 분들은 대단하시고 역시 우리 독자님들 다 뛰어나지라고 봅니다. 이종문님 감사합니다. 명쾌하고 유쾌한 법리 해석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방송 중 예 감사합니다. 편집해가지고 잘 올려보겠습니다. 예, 자간 조정해 주시니까 정말 짜리. 예, 이게 자간 조정이 한글 파일 잘 쓰는 사람 씁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저 이런 게 정말 싫더라고요. 이게 딱 하나 있는데 뒤에 다 들어가는 이 어디에 있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죠 한 줄로. 근데 이러면 너무 작게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좀 늘려서 그냥 씁니다. 위반 하였 이런 거 딱 보기 싫죠. 그래서 위반 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하죠.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미래를 봐야 되죠. 이거 갖고 헌재 결정 무시하고 뭐 대통령이 이래도 계몽령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 보고서 비판을 하세요. 잘못된 거는.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짝 써머리 해볼게요. 사법심사 대상이 되죠. 그러면 고위공직자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헌법질서 수호하자고 탄핵심판 둔 건데 그러면 다 야 고도 정치적 결단이야 네가 왜 사법판단해 이러면 어떻게 사법판단하죠? 못하잖아요. 그럼 고위공직자 되면 다 자기들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통치행위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근대적 사고죠. 이거 법사위 조사 없이 하는 거 국회 재량이야. 국회 마음이라는 거죠. 탄핵소추 국회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일사부재의 탄핵소추안 임시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거야. 하지만 정영식 보충관 여러분 보수의 무슨 희망이라고 여러분들이 뇌피셜 돌리고 희망이라고 돌렸던 이분은 그냥 탄핵소추 발의 횟수 좀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보충 정도 의견을 낸 겁니다.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네 번째, 계엄 단시간에 해결됐으니까 피해 없으니까 보호이가 없는 거 아니야? 네. 해제해도 이미 계엄했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건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뭐 기수인데 무슨 그 전에 안 발생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네. 불이 붙었어요. 이미 방화가 된 거죠. 빨리 끈 거는 나중 얘기고. 자. 이 부분은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처음에 소추 의결서에 넣는 건 잘못이었죠. 그걸 빼야 되는데 그만큼 민주당이 좀 무능하고 법사위가 좀 무능한 거죠. 근데 무능하다고 해가지고 아예 위협한 소추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잖아요. 뭐 윤석열이 계엄하고 국회로 군 보내고 선관위로 군 보낸 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거기서 내란을 넣을지 뺄지는 아 내가 여기 이건 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유했으니까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짬뽕에 오징어가 들어가지만 오징어 이거 들어가면 오징어 빼고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짬뽕은 짬뽕이죠. 자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를 남용했냐? 탄핵소추가 뭐 대통령처럼 위법하게 탄핵소추안이 뭐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처럼 했습니까? 의결해서 적법하게 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해가지고 일부가.
그리고 소명됐다가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죠. 탄핵소추권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심판 청구 적법하고 증거 없이 이 부분은 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전문무치를 완화해서 했어요.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게 이미선 김영두고 보충 의견 나중에 여러분 구해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탄핵 심판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래 이때까지는 관행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하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김복형 조원창 재판관이지만 보충 의견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위반했는지 파면을 준비하는 거지 봤잖아요. 계엄선포 실체 요건에 맞지 않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검사 1인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절차만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줄탄핵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니면 그 전에 뭐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실체 요건을 병력, 군사사 필요에 응할 필요가 있었냐? 병력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계획 경고성, 호소형 계엄. 이건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계몽령 이런 거는 그게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닌데 잘못된 변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건도 위반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거죠. 아 슬기로운 독고생활님 감사합니다. 독고생활님도 슬기롭게 독고생활 하시죠. 저도 슬기롭게 독고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절차 요건 준수했는지 그리고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 영상 라이브 끝나면 올릴 테니까 많이 공유해 주셔서 변호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막 선고문 쳐서 정리한 거, 이 선고 요지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서 작업까지 하면서 바로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적어도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정보를 주는 것 이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누구를 깨우치고 뭐 이런 거 사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죠. 노너 막 이런 거. 예, 저는 천자문 5살 때 했죠. 명심무방했고 초등학교 때 뭐 노너 이런 거 봤는데 우리가 지금 뭐 조선시대 성리학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노너가 고전은 하죠. 고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도 나오죠. 수신 자기 몸부터 닦아야죠. 제가 예. 자기 집안부터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평천화 논하는 건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자격이 되면 평천화 하십시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제 구독자님들 적어도 오늘 정말 중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는데 어떤 근거를 했는지 정도 결정문 요 정도는 알아야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지식을 전파하는 거지 뭐 누굴 다 큰 성인들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오만이 국회에 대해서 뭐 이런 호소령 계몽령 누구를 계몽한다는 겁니까? 이런 오만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 이런 것들이 이번 비극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요건도 준수 못했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간략히 설명 통보하고 그냥 해버렸죠. 그래서 절차 요건도 위반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공무원 짬밥 얼마입니까? 되게 오래됐죠. 같이 엮이기 싫으니까 부서 안 했죠. 부서하고 옹호한 사람도 이제 난리 났습니다. 자, 그래서 군경 투입한 거 이거 전 세계 중계됐죠. 이거는 빼박 증거죠. 이거 하나로 끝났어요. 저는 그날 라이브 하면서 야 국회에 저 707 투입한 707이 무슨 잘못이냐? 테러랑 대항해야 될 사람들을 국민이 뽑은 국회, 특히 국회에는 계엄 해제권이 있다고 했죠. 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입한 거죠. 그 시간에 밤에 누가 국회에 뭘 질서 유지를 합니까? 거기 국회의원 누가 있다고. 다 집에 있다가 그제서야 국회에 간 거죠. 없는데 무슨 거기에 병력을 투입해서 뭐 질서 유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헬기 나오고 뭐 유치원 깨고 특수전 사령관 뭐 이런 것들 다 내란에서 다 뜨십시오. 근데 이거 자체 국회 군경 투입한 거 이게 제목이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이거를 정당화하려니까 온갖 궤변이 나오는 겁니다. 국회 계엄 해제권 요구한 헌법조항 위반했죠.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부체포 특권 침해했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침해했죠. 그래서 국군 통수 의무까지 위반한 겁니다. 포고령 봐도 코미디죠. 그거를 대국민한테 할 때 검토를 안 합니까? 국회 그걸 누가 썼는지 진짜 넌센스인데 윤석열이 썼다고 보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진짜 뭐 조금이라도 장점을 찾아보면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뒤집어 쓰려고. 근데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양심 있으면 자기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깜빡하고 이렇게 됐는데 책임을 지십시오. 자기가 시켜서 한 거라고. 국회 계엄해주권 헌법에서 부여했죠. 정당제도도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권력분리는 뭡니까? 대통령직을 하되 국회는 국회에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그거 다 위반했죠. 그래서 포고령 발령 이거 자체도 특히 뭐 전공의들 안 오면 처단한다 그런 것도 참 코미디고 이거 자체도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조한선관위 압수수색 하려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받고 하십시오.
이것도 선관위 독립성 침해한 거죠. 선관위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선관위 똑바로 하세요. 법조인 이 부분도 핵심이죠. 예. 현재 법관들이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언제든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앞에 살펴본 걸로 중대성도 끝났어요. 근데 중대한 것인지 또 살펴보겠다고 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포고령 발해수는 국민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한 거죠. 위헌범이죠. 직접적으로 국민 체포하고 이런 적은 없었지만, 하지만 이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지 대통령이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헌법에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서 불신 초래했고, 결국 이런 얘기는 좀 써주는 거죠.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다, 국회가. 하지만 그런 거 일방 책임도 아니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대화 설득하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망쳐가지고 야당이 더 많이 지지받는데 그거 완전 국민의힘에 배제할 거냐?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전 국민 충격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 외교 특히 그렇죠. 지금 트럼프 이렇게 됐는데 정상간 회담도 못 하고 있잖아요. 말아먹은 거죠. 그리고 널 지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통합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뭡니까? 찬반 양론으로 달려가지고 조친했던 사람들도, 변호사들 중에서는 사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헌재 색깔 보라색 맞췄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는 거죠. 홍합 이런 것도 상징하려고 이걸 했습니다. 저 연대 나와서 파란색이지만 뭐 고대랑 연대랑 뭐 고대가 고연전 하면 아 그런 거보다 좀 봐주지 그것 때문에 뭐 고대 애들 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도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서로 막 이렇게 뭐 풍자하고 야유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 칼로 쳐 죽인다. 그거는 범죄죠. 중대하잖아요. 국회에 군경 투입한다?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왜 선거를 합니까? 그냥 군대 장악해가지고 반대하는 애들 다 쓸어버리지.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인데 결론. 예,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 아까 전에 봤듯이 헌법도 위반 행위가 너무 부정적이고 장애를 했으니까 너 파면하는 게 훨씬 낫다. 잘 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원 일치된 의견. 김모 기자도 그렇고 유튜브 한다는 사람들 5대 3이니 무슨 헌재에서 문재판관이 막뭐 이제 됐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거 다 뇌피셜이죠. 예, 제 예측이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탄핵될 거라고 봤고 희망과 예측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예측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측이 사실 뭐 진격의 고변이 얘기한 것처럼 그뭐 법조인으로서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원하시고 궁금해하니까 법조인으로서 예측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지켜졌을 때는 아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뭐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분은 법조인이라면 아 헌법 위반이 이런 헌법 배운 거에 위배되겠다. 아 이런 것들이 중대하겠다. 그런 거 아는 거죠. 계몽령 그거는 비상계엄의 목적과 계엄법 자체도 모르는 것이고 그냥 자기 진영의 진영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지 법조인으로서 변호하는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희망회로도 굴리고 기각될 거로 했는데 마은혁 뭐 이런 사람들 임명할 필요도 없이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마은혁 임명하나요? 예전 거니까 세술은 세포대 해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새로 된 대통령이 새로 괜찮은 사람들 뽑아서 합시다. 그리고 주문이 바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 얼마나 중대합니까? 역사적 순간에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팝콘 드시면서 보셨나요? 예, 오늘 2025년 4월 4일 44 11시 22분 시간 절묘하네요. 11이었는데 22 하나에서 둘이 돼서 사람인데 둘이잖아요. 여당 야당 좌우 진보 보수 자유평등 다 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 2가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는 제가 누구보다 자세히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설득은 제가 못합니다. 지식의 칼은 설득을 자기가 하겠다는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안 다음에 나서야지 어느 한쪽만 악마화해서 선동되지는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제 4월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 하지만 벚꽃도 피고 학생들은 중간고사도 보고 하겠죠. 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갑자기 파면된 전 대통령처럼 국회에 군 병력 투입하고 헌법 위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서서 뭐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으려고 난리치고 그게 내란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본인의 이제 생업에 들어와서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댓글 보면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고 못해도 하트 달아드리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 쌍욕하고 비방한 거에 하트는 못 달아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